안녕하십니까. 815TV의 윤정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윤정두의 Y를 통해서 교육을 계속 받고 계십니다.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은 벌써 반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렵고 지겹고 힘드시더라도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시장에서 승리자가 되실 수 있다면 그보다 값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순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시장은 왜? 주식시장은 Y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순서 진행을 해드리는데요. 오늘의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정부 정책에 관련된 내용 엉켜 있긴 합니다만 이번 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부 정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목 자체는 이렇게 제가 표출을 해놨죠. 액면 분할, 최근 들어서 액면 분할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왜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가? 이 부분 오늘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해놓은 차트부터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트 빠르게 진행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파워포인트 한 100여 장 정도 되는데 어떻게 다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잘 놓고 보시면 언제 고점을 찍죠? 7월, 8월경에 일단 코스피 지수는 고점을 찍어주는 모습입니다. 이 흐름 이후에 바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저 시점이 무슨 시점이 되겠죠? 지난해 7월 달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정부 경제팀이 제2기가 들어온 그런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 재정부 장관께서 취임한 시점입니다. 그때 시장에 대한 그리고 경기 전체에 대한 부양책 또 증시 부양책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5월, 6월부터 글로벌 증시도 좋았습니다만 국내 증시 역시 고점을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되죠? 그러한 기대감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불과 몇 개월, 6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흐름이 연동된 것인지 건설업종 차트를 놓고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7월 새 경제팀이 들어왔을 때 발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상당히 탄력을 받았었죠.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조금 힘들게 작용되면서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상의 원하는 부분은 증권거래소 쪽에, 그러니까 증시, 증권거래소 자체가 조금 매도세죠. 매도세 자체가 하향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원했는데 그러한 핵심적인 요인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증시 부양책에 효과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한번 놓고 보시면은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 같이 부각이 됐다가 지금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 개선된 부분도 있겠고요. 또 업황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 증시 활성화 부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그렇다면 정부에서 증시 활성화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노출해주고 있느냐. 거래세 부분에 대한 인하는 없지만 이런 것이 있겠죠.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 언제부터입니까? IMF 이후부터입니다. IMF 이후부터 해서 기업의 투명성을 계속해서 업을 시켜달라. 이게 외국계의 주장이고 또 권리, 주주로서의 권리였는데요. 이러한 배당 성향 부분, 14년 기준, 그러니까 13년도 결산에 대한 14년 배당 부분이 1.1%에서 올해는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중국으로 따지고 놓고 본다면은 부의 재분배 효과,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을 가계소득으로 넘겨서 다시 활성화를 시켜보자.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겠고, 이 배당 부분은 제가 다음 주 정도에 한번 갖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이 어느 게 있어요? 연기금이죠. 사실상 2007년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 2005년부터입니다. 누가 견인을 합니까? 외국인보다는 연기금, 우리의 피 같은 연기금이 사실상 많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견인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 연기금의 주식 투자 부분, 확대 부분을 지속해서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확대하려는 방침으로. 그러한 부분이 쭉 있겠고요. 오늘 설명드리려는 부분은 뭡니까? 액면 분할 관련해서 얘기해요. 액면 분할. 거래소 쪽에서도 손을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한국판 다우지수, K탑 30 지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목소리를 키우고 그리고 이 부분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주가가 시가 기준으로 50만 원 이하. 그럼 삼성전자도 편입이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액면 분할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뭐 이것은 조금 비껴난 얘기긴 합니다만 한국판 다우지수가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 흐름, 시류에 맞냐? 라고 따졌을 때는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 뭐 짧게만 설명드려 넘어갈 텐데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식 방식 그리고 주가 평균식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다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식에 그냥 그대로 시가 부분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지수를 산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성이 있다라고 제시가 되면서 오히려 시가총액식으로 전부 이제 그 글로벌 시장이 연동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 225가 주가 평균식이긴 합니다만 지금 토픽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꼭 글로벌 정책에 맞춰 나가는 부분만은 아니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겠어요. 어찌됐건 지금 새롭게 들어온 정부 경제팀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액면 분할은 사실 곁다리 부분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액면 분할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자료를 굉장히 빨리 넘겨드릴 테니까 뭐 여러분들은 조금 그냥 이해하시는 정도에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평균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다. 이 핑계거리가 얼로 쏠리고 있다고요? 너무나 황제주들이 많다. 액면 분할해서 개인들이 계속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이겠고요. 이러한 설명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명 안 드리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세요. 야, 이거 설명을 해야지 왜 넘어가니? 이거는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 부분 뭐 전부 지금 배우시려면 시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 뭐 파워포인트 100여 장이나 되는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은 매일 어떻게 합니까? 방송 끝나자마자 무료 방송 진행해드리고 있죠. 815TV 오셔서 자료 무료로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지식을 계속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글로벌 시장이 그런 형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액면, 대부분이 액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무액면 주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외국계, 증권, 중국 쪽이죠. 중국 쪽에서 이제 발행된 그런 주식에 대해서는 무액면이 있는데, 어찌됐건 미국 쪽은 무액면입니다. 액면이 없어요. 액면이 없고, 주가가 고가를 향해서 가면은, 거기에 실적이 좀 뒷받침되면은 계속 주식을 분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주식을 분할을 해서 뭐 코카콜라나 이런 쪽의 회사들이 여러 차례 분할을 했다. 분할을 하니까 오히려 더 시세가 좋아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역시 거래소 쪽에서 이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여기 보시면 앞에 자료를 정리해 놓은 부분인데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뭐냐면요.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대통령 선거 이전 3개월 동안 또 이후 3개월 동안 지수가 올랐니 내렸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분석이? 이게 사실상 그런 분석이에요. 그래서 종목별로도 지금 같은 시기에 액면 분할한 종목 중에서 애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시세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같은 시기에 액면 분할을 했던 뭐 다른 종목들은 멈춰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래소에서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액면 분할을 유도하고 있고 하다못해 우리나라 기업, 뭐 제일기업 같은 경우에 액면 분할 이후에 거래량 또 거래대금, 또 주가의 흐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 테마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정부의 정책의 시류에 우리가 맞추어서 매매 대응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나온 겁니다. 거기에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노력을 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왔어요. 이거 언제 겁니까? 무려 15년 전 자료입니다. 15년 전 자료. 그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거래소 쪽에서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액분 이후에 긍정적인 거래량과 긍정적인 시세가 3개월 동안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500만 원까지 찍었던 주가가 어떻게 됐었어요? 12만 원까지 밀려 내려왔었죠. 그러니까 액면 분할해서 무조건 주가가 좋아지고 무조건 거래량이 많아진다라는 부분은 조금 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부분도 지금 거래소에서 내세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지금 액면 분할을 유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증권거래세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러한 부분은 이제 옆으로 조금
비껴두면서 뭐 한번 여러분들 보시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인데요. 왜 그렇다면은 대기업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액면 분할 부분들을 안 할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왜 없냐면 사실상 가장 큰 의미가 주식시장에서 뭡니까? 유상증자 같은 경우,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자금을 수여를 받고 해야 되는데, 대기업 집단에 특히 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안정적인 자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죠. 지금 고액으로 가게 되면은 황제주라는 그런 자리, 그러한 부분을 지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식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소액주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들을 없앨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뭐 비용은 거의 들지는 않습니다. 큰 비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따져가면서 액면 분할을 해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을 어서 오십시오까지 할 위치는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기준에서는 올 3월 주주총회 기준에서 액면 분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대형주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칠판에다 잠깐 적어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몇 개만 적어드릴 텐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7월 24일 날 첫 번째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기 부양책이 이날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경제부총리 취임하시는 그 시점이 되겠는데, 이때 발표가 되고 나서 작년 또 10월 달, 그렇죠? 10월 22일인가요? 그리고 11월 달, 그죠? 11월 달, 그리고 올해 또 올 초 1월 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재정부와 그리고 금융위와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계속 증시 부양책에 대해서, 거래세 감면 효과는 솔직히 없어요. 그거 이외에 많은 것들을 지금 쏟아 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액면 분할이라는 부분이 같이 불거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뭘 느끼셔야 돼요? 향후에 또다시 이러한 흐름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핀테크 같은 경우에 테마 형성,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정책이 정책적으로 이러한 쪽으로 가겠다. 뭐 배당을 확대하겠다.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겠다. 혹은 액면 분할을 해서 조금 더 거래량을 늘리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정책 부분이 지속된다면 그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으로 팁을 드린다면,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벌써 3월 13일 날 주주총회가 결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뭐 액면 분할 상정하지도 않아요. 다만 향후 부분에 있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든가 또 지속적인 정부 차원에서의 액면 분할 유도, 이러한 부분이 계속된다면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뒷부분에 바로 이제 그 액면 분할 관련된 종목군들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최소 3월 달까지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한국판 다우지수 언제 오픈한다고 그랬어요? 6월부터 오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한국거래소 측에서는 대기업 중에서 3군데에서 5군데 정도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노출을 했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거짓말은 아닐 테죠.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시장 시각, 그냥 대충 액면 분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여드린 자료 815TV에서 꼭 다운받으셔서 이러한 히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거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 이만큼에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는 많고 드릴 말씀은 많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10분, 15분 이렇게 다 쪼개서 여러분들을 진행을 해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답답하시고 저도 답답합니다. 다만 이거 한 가지 뭐 해결 방안이 있죠.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815TV를 통해서 이 방송 끝나자마자 무료 방송 진행해드립니다. 오셔가지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것으로 지식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시간은요, 오늘도 앞부분 시황하고 같이 연동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액면 분할에 관련된 종목이 되겠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캔들 공부하면서도 노출이 됐었고요. 또 삼성전자 액면 분할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도 노출이 됐었고, 그 전에도 노출이 됐었던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치 이런 종목군이 되는데, 자, 시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요. 300만 원, 시가 기준에 300만 원이라는 주가를 넘긴 것은 SK텔레콤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아모레퍼시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화면 놓고 보면서 같이 배워보시도록 하죠. 자, 애플입니다. 애플. 애플은 사실상 제가 볼 때도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과도하냐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엑슨모빌이라는 업체, 그 업체의 시가총액을 2배로 뛰어넘었어요. 물론 뭐 2배 뛰어넘는 게 실적 개선되고 하면 올라가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계속해서 비슷한 위치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엑슨모빌이 1위로,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집권할 때 조금 시세가 올라가는 이런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찌됐건 지금의 해석은 액면 분할 때문에 그러한 효과 부분이 낮다라고 시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어요. 왜? 액분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한 50%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시가총액이요.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난주에 800조 달한다고 했는데 890조.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액분을 한 이유는 칼 아이칸이라는 업체, 이런 업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야, 액분해라, 배당해라, 그리고 자사주 매입해라. 그러한 압력 부분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압력을 줬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2007년 이후에 자사주 매입을 단행했고, 또 배당도 이번에 확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액면 분할은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놓고 보시죠. 애플의 지금 주식수는 60억 주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7개로 쪼갰잖아요. 쪼개다 보니까 그 전에 기준에서는 뭐 한 9억 주 정도, 8억 주 정도 했던 물량이 60억 주까지 지금 확대가 된 거고요. 시가총액 부분은 890조입니다. 그래서 애플과 뭐 지금 페이스북, 그리고 인텔, 요 세 개 회사만 합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보다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1대1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문제성은 있는데, 다만 지금 비교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애플의 주식 분할 때문에 액면 분할 자체가 어느 정도 화두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죠. 지금 칼 아이칸이라는 쪽에서 계속해서 원했다. 자사주 매입, 배당 뭐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나 또 우리나라 시장.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IMF 이후 우리나라의 시장의 흐름. 지주사로 지금 계속 변천해 가면서 투명성이 계속 확보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외국 주주들의 지분도 높아지고 개인 주주들의 지분도 조금씩 높아지면서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서 시장 투명성이 계속 확대가 돼 간다면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재평가 작업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개선돼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잘 읽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차트가 굉장히 많아요. 빠르게 넘겨드릴게요. 자, 놓고 보겠습니다. 환산주가 상위 10개 기업. 여기서는 사실상 뭐 액면가 100원, 500원, 200원 이런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액면 분할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힘든 부분이 있죠.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 주가 100만 원 이상짜리 기업 중에서 액면가가 5천 원짜리인 종목 중에서는 액면 분할을 단행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씩 있는 종목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뭐 막연하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좀 놓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주주총회 일정이 벌써 나온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액면가 혹은 또 시가 전부 환산가 해서 가격이 높은 종목군들 있죠. 고가주들. 그러한 고가주들이 벌써 3월 6일부터 3월 말일까지 일부 이렇게 주주총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주총회에 안건이 상정돼야만 액면 분할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임시주총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기업은 없겠죠. 그래서 이 종목군들은 일단은 액면 분할에서는 일단 3월까지 기준에서는 배제를 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 종목군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의 기준에서는 뭐 아모레퍼시픽이 되겠죠. 아모레퍼시픽 왜 오르느냐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최근에 있어서 가장 그 이야기가 맞는 부분은 역시 액면 분할 관련된 내용이죠. 작년 하반기부터 그 얘기들이 노출이 되면서 주가 부분이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다라는 부분 얼마나 좋습니까? 1월 달에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1년 1개월 만에 200%대 이상의 상승, 그것도 대형주에서 행복할 따름이죠. 이 부분 뒤에 전략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러한 부분들 가십거리를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실적 부분 굉장히 뛰어납니다. 다만 이게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물론 중국 성장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주가는 사실상 이러한 실적 대비해서는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땐 고평가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고평가라고 그러면 또 혼내시는 분들 계시니까. 근데 이러한 그 재무제표 비율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EPS라든가 PER이라든가 그 다음에 PBR 같은 경우 놓고 볼 때는 사실상은 뭐 완전한 성장주가 되는 거죠. 저평가 종목은 사실상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이러한 내용들, 뭐 이러한 내용들은 증권사 들어가셔서 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꼭 보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차트가 되겠죠. 차트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수급. 지난 1월 달에 제가 4주 동안에 매집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유통 물량 자체가 적은 종목이 갑자기 또 매집이 됩니다. 갑자기. 그죠? 2.5%의 물량이라는 게 일반 종목이면은 적은 물량입니다만 이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에서는 굉장히 많은 물량이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올라가는데 어디서 잡느냐? 그 부분도 조금 이따 또 복습을 해드릴게요. 지난주에도 노출을 해드렸으니까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한국거래소 이사장께서 액면 분할 적극 권장한다. 7월 20일부터입니다. 그러면 7월 24일 날 경기부양책 발표되기 전이지 않느냐? 맞습니다. 6월, 5월부터 이러한 얘기들은 계속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10월 22일 날 중국 쪽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실 당시에 액면 분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뭐 수급도 일부 조금 개인들한테, 이 개인 수급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에게 떠넘겨지는 흐름도 있었고 주가도 어느 정도 지지부진. 오히려 액면 분할 얘기 나오면서 급등을 했던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물론 뭐 시장 대비해서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움직인 이 부분이 올 초예요. 올 초. 올 초에 또 얘기 또 나왔죠. 액면 분할 안 하면은 뭐 하겠다. 제재를 가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움직였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개인 지분이 뺏긴다는 거예요. 그럼 윤 정부가 혼자 좋다는 게 아니고 외국인 기관 쪽에서는 사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펀드멘털만 갖고요? 그러진 않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 이후에 정부에서 이 정도로 계속 강경하게 언급을 할 정도라면은 그렇다면은 일정 부분 재구입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이 부분을 매달려서 보실 수는 없어요. 다만 3월 주청까지는 이 추세 부분이 누가 이끌어간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액면 분할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집중돼 있어요. 그죠? 대주주에게 너무 집중돼 있다. 회장 지분,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그룹 쪽에 가지고 있는 지분.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모레 G의 지분율을 보시면 뭐 월등히 다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유통 물량이 적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이쪽에서 개인들에게도 환원하자. 중국이 2005년부터 폭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중국 정부가 제시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부의 재분배.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은 기업의 부를 가계로 옮겨주자라는 것이 지난해 경기부양책의 핵심, 가장 필두에 서 있던, 앞에 서 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 얘기는 6월 달에 한국판 다우지수 그것이 뭐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언급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이 개인들 매매가 아닌 기관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이라면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아모레지의 일봉 차트 2개를 놓고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고 시가총액 뭐 지금 어마어마하죠. 주식수가 너무 작아요. 800만 주 정도뿐이 안 됩니다. 거기에 유통 물량도 거의 없고요. 하루에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놓고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적인 급등 랠리가 나오는 부분이 어찌 보면 오히려 이 당시에 나왔던 내용, 액면 분할이라는 부분이 작년부터 나오면서 고가주 부분에서 굉장히 고가주잖아요. 거기에서부터 탄력을 받은 부분이 일정 부분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안 한다라고 했을 때 멈춰지고 개인들에게 일부 물량 떠넘겨지는 흐름. 그리고 1월 초에 어떻게 됩니까? 1월 초에 다시 개인들 물량 뺏으면서 들어 올렸다. 이런 부분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매수 급소 아니에요. 뭐 캔들 부분 아시겠죠? 캔들 부분의 매수 급소. 급등 종목이다 할지라도 충분하게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된다면은 여러분들이 편히 봐줘서 어떻게 큰 수익을 추가적으로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부 정책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그죠? 계속해서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요? 6월 달에 지금 한국판 다우지수 한다면서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거래소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개에서 5개 대기업 정도가 액면 분할 검토 중이다. 물론 검토한다고 그랬으니까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부분의 정책 부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포트의 일정 부분은 관심을 갖고 집중해 볼 수 있다. 그것이 매매 사인으로 나와줬을 때에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 이만큼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지난주에 캔들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시장 주도주 수급을 보여드릴 때랑 또 다른 반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화요일 날 방송을 하고 방송 끝나자마자 무료 방송 진행해 드리는데 815TV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는 연휴가 있기 때문에 안 오실 줄 알았죠. 근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1시 넘어까지 무료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이 그 캔들 부분 있잖아요. 캔들 부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캔들, 지난주에 뭐였습니까? 한 가지, 캔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시세가 급등이 나오는 종목을 바닥에서 제대로 잡으실 수 있다. 근데 윤정도는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그런 종목을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뭘 또 보여드렸어요?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배웠던 해머형 캔들, 한 가지의 캔들, 그것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아모레지와 아모레퍼시픽 과연 저점에서 추가적으로 편입할 수 있었는지 화면 놓고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제 원래 기준은 뭡니까? 사실은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이상 하락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바닥을 찍어주는 모습이 나오면 거기에서 캔들 인정을 해서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9.09% 빠졌는데 한 3, 4거래일 뿐이 안 돼요.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서 뭐 그런 기준이라는 거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찌됐건 요 기준에서 뭐가 형성이 되죠? 해머형. 이거 말씀드리면 야 이거 나 바로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해머형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이거 어디서 편입하실 거예요? 대한민국 포털 들어와서 다 검색해 보세요. 해머형이 떠서 추세가 반전돼서 상승이 나올 겁니다. 신뢰도 3개입니다. 여기까지는 설명이 나옵니다. 어디서 편입하실 거예요? 어디서 편입하셔서 어디서 손절을 하실 거예요? 모르시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편입 구간. 이거 그러면 이렇게만 해놓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 안 되시면 녹화방송 보시든가 아니면 815TV에서 자료 다운받으셔서 다시 공부하셔야죠. 오늘은 캔들 2개짜리 할 겁니다. 아시겠죠? 복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아모레퍼시픽이 언제 1월 8일 날 편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해서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손절 라인까지 잡아드렸죠. 저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쳐드리는 라인들이 아니에요. 다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330만 원. 이거 잘못 썼어요. 우리 연구원이 이틀 밤을 샜습니다. 지금. 거짓말이 아니고 815TV 연구원이 이걸 좀 만들어라 그랬더니 100장을 만들면서 이틀 밤을 새가지고 이거 300만 원 찍을 줄 알고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300만 원입니다. 어찌 보면 또 330 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저점에서부터 200만 원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50%에 달하는 그러한 수익을 차분하게, 안전하게 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캔들만 놓고 들어가겠어요? 사실상 보조지표 또 활용하시겠죠? 다만 지금은 뭡니까? 캔들의 교육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이평선도 아무것도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자, 보십시오. 아모레지의 주봉입니다. 주봉. 일봉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봉. 주봉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여기 정확하게 해머형이 떠주지 않습니까? 주봉 기준에서는 3거래주 혹은 5거래주 정도만 하락 추세입니다. 계속 빠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락 추세만 있었다면은
그때 당시 저점 라인에 해머형이 떠준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매수 구간 이렇게 잡아준다 그랬죠? 이렇게 잡아줘서 매수가 돼요, 안 돼요? 주봉인데 당연히 되죠. 예? 일주일 내내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 엄마 46%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1월 9일이에요. 응? 이런 종목군들 캔들 하나로 잡아내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지난주에 언급 안 드렸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3월달까지 주총까지는 가지고 가십시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때요? 오늘 기준에 300만 원 그냥 올라갔어요? 화요일날, 지난주 화요일날 말씀드리고 월요일날 살짝 꼬리 달리고 내려온 다음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이 이틀 만에 7% 작아요? 저는 안 작은데? 그죠?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캔들 2개짜리 공부 눈 크게 뜨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료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료 무지하게 많으니까 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다 무시하세요. 하나짜리 놓고 보실 때랑 똑같습니다. 이쪽 거 무시하세요. 왜? 별이 하나, 2개니까. 여러분들 별 3개짜리도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별 3개짜리 이거 다 지워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시고 별 3개짜리만 우리가 무조건 저거만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엄청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락 잉태형, 상승 잉태형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3개짜리 캔들에서 확정형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시는 거는 별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잘 안 보이시는 거 무시하세요. 왜? 2개짜리니까 혹은 1개짜리니까 이런 거 이름도 외우시지 마시고 이런 패턴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세요. 이게 한 100여 가지 됩니다. 1개짜리도 힘들어서 어려운데 이걸 언제 다 할 거예요? 이거 배우시고 싶다고요? 알겠습니다. 파리로TV에서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무료 방송 항상 파리로TV 오시면 저 이외에도 항상 무료 방송하고 있어요. 교육방송 꼭 오셔서 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요거에서 잠깐 멈췄는데 전서구형이에요. 맨 앞에 보셨던 하락 잉태형과 똑같은 형태인데 둘 다 음봉이다. 둘 다 음봉이면 안 좋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락 추세에서 이게 뜨면 별 3개짜리로 굉장히 강력한 추세 반전형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서구형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보실 게 뭡니까? 상승장악형, 하락장악형. 이 부분은 별 3개입니다. 역시. 캔들 2개짜리에서 별 3개는 3개뿐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캔들 2개짜리에서 별 3개는 하나, 둘, 셋. 근데 이게 2개가 또 똑같이 생겼어. 예? 얘는 고점, 상승하다가 생기는 부분에서의 캔들. 얘는 하락하다가 생기는 캔들. 똑같잖아요, 생긴 거는. 위치만 다릅니다. 그러면 이해하실 것도 없네. 하나네, 하나. 그죠? 이름도 어렵게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조금 간략하게만 지금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시고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뭐 있다고요? 이름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시고 상승장악형, 여기 보면 하락장악형, 그 다음에 전서구형. 아시겠죠? 요 3개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하락장악형, 상승장악형은 다음 주에 하락장악 확인형까지 해서 3개짜리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또 절대 안 잊어먹겠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 신뢰도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지느냐. 똑같은 캔들이 있을 때에도. 그래서 장악형의 경우에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기준봉이 어디예요? 기준봉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거 대비해서 이 기준봉, 이거 대비해서 이 두 번째 날의 봉이 어떻게?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기준봉이 역시 마찬가지로 작으면 작을수록 특히 시가와 종가가 붙은 도지형. 이건 스타가 되겠죠? 도지형이 나올수록 신뢰도는 높다. 그리고 봉이 커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봉이 커지면 이쪽 오른쪽 봉이 당연히 더 커져야 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종가가 어디서 끝났어요? 이 캔들 맨날 보면은 야 캔들 쉬운데 왜 공부하니? 왜 공부하기는? 이거 물어볼까 모르신단 말이에요. 이게 개파락 나왔어 안 나왔어요? 이게 지금 개파락이 나온 거예요. 갭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캔들 공부를 안 하셨다는 거야. 쉽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종가가 여기잖아요. 종가. 시가 여기에서 종가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날 시가가 어디?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예? 이거 굉장히 큰 의미예요. 갭이 이만큼 나왔어. 하락 추세에서 그것도. 5거래일 10거래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가가 여기서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확 돌려버리죠. 얼마나 힘이 센 거예요, 이게. 그 다음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니까 목 터져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캔들이 쉽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요. 조금 이따 빨리 오셔갖고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꼭 이해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표시냐? 이건 또 무슨 표시냐? 샛별형. 이건 내일 배울 건데 또 저희 연구원이 잘못 넣어놨어요. 아,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죠.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샛별형의 도지도 이 부분도 여기를 스타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붙어버리면 도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작을수록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 거 미리 예습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변형형입니다. 변형형. 왜 이걸 갖고 나왔냐면 이렇게 생긴 애들 나오면은 야, 이거 얘랑 틀리잖아 이렇게 해야지. 얘랑 안 틀려. 똑같아요. 힘의 무게가 어디 있느냐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형, 하락장악형인데 똑같아요 사실. 근데 이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쭉 빠져내려오다가 돌리는 흐름이 없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가다가 얘가 어떻게 돼요? 갭상승 나온 상태에서 이게 종가잖아요. 여기가 갭상승 나온 상태에서 밀려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밀려 떨어지는데 이 무게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로 밀려 떨어진다는 여기로. 응? 이 밑으로 쏠려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게 완성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변형형은 많으냐? 안 많아. 더 이상 이제 2개짜리에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방금 그럼 뭐 배웠어요? 하락장악형, 상승장악형 똑같은 모양이죠? 위치만 다르다. 그리고 전서구형은 가끔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전서구형은 잉태형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하는 거 안 어렵죠? 쉽습니다. 몇 개 없어요. 제가 너무 빨리 설명드리고 흥분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배우시기에는 굉장히 쉬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 보여드려야죠. 종목 안 보여드리면 이게 뭐야 하실 텐데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딱 보시면 보여드렸잖아요. 3에서 5거래, 5에서 10거래 이상 하락하라 그랬는데 하락했어. 그거 17.33이야. 근데 왜 하필이면 엘사라고 이름을 감췄니? 그치, 왜 감췄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전 자료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앞날의 캔들을 다 감싸 안고 저점세로 형성한 다음에 상승 장악형이 뜬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서 사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어디서 사느냐? 어디서 사느냐?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자, 상승 장악형 일단 뜨고 이제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셔야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 아닙니까? 매수 구간 여기로 잡아드립니다. 여기로. 뒤에 정리해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왜 여긴지를 정리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매수 구간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쭉 당겨져 올라가죠. 수익률 22.13%. 대단하네요. 응? 단기간에 일봉인데. 그러면 L사 말고 실질적으로 이름 있는 회사들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H사네? H사. 하락장악형 보여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고점에서 음봉이 떨어지면서 고점 찍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감싸 안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추세 부분은 깨져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화재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엉켰어. 네? 좀 이해해 주시고. 삼성화재 일봉 차트입니다. 이제 종목명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어떻게 돼 있어요? 8.57% 적은 거 아닙니다. 솔직히 대형주에서. 시가총액 막 10조씩 하는 종목에서. 그죠? 이렇게 밀려 떨어져 내려오다가 여기서 뭐 나왔어요? 딱 놓고 보시면. 네? 상승 장악형 나왔잖아요. 이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캔들 2개짜리에서는. 그 상승 장악형이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추세 흐름이? 편입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편입 구간이에요. 아까 보여드릴 때는 이거 다 표시되어 있었죠? 아닙니다. 사실은 요겁니다. 요건데 칠판에 제가 마무리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표도 있지만 칠판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뜨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상승 장악형이 뜬 거를 내가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냐? 2,000개 종목을? 아니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173개라고 말씀드렸죠. 작년 12월 기준에. 코스닥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또 173개 종목을 계속 보고 있느냐? 아니죠. 장 끝나고 놓고 보세요. 장 끝나고. 그럼 이게 2개 만들어질 때 확정형이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 173개에서 몇 개 몇 개가 아니라 거의 안 떠요. 예? 일주일에 하나 뜰까 말까 해요. 그렇게 뜨기 어려운 겁니다. 왜? 이게 뜨면 상승이니까 남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편입 구간은 이날 못 하셨더라도 이날부터 편입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확정형도 배우겠습니다만 일단 요 2개짜리 캔들 기준 놓고 봤을 때 여기가 다 매수 구간이에요. 이거 어디서 알려줘요? 여기서 MTN에서 뿐이 안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윤정도의 Y 시간에서만. 이거 매수 구간이라는 거 어디에도 없다. 꼭 그 염두에 두십시오. 손절 구간 여기다. 이것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나중에 알려드리면 적어두시면 큰 자료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16.94 에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에게 아닙니다. 아모레 퍼시픽 이런 종목군들 다시 기억하시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변형형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꼬리가 지금 굉장히 긴 겁니다. 꼬리가 굉장히 긴 건데 저기서 상승 장악형 나오고 그 이후의 흐름 어떻게 되어 있죠? 이 꼬리 달린 부분까지 전부 매수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꼬리, 여기 꼬리, 여기 꼬리, 요 종목까지 이렇게 해서 편입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손절은 저 정도에서 손절 잡아주시고요. 따뜻하게 22.35%. 아니 무슨 뭐 보름 한 달도 안 된 구간에 8%, 20%, 40% 적어요? 이런 대형주에서 편안하게 가는데 안 적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놓고 볼 때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습니다만 일봉만 놓고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봉에서도 이렇게 충분한 종목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봉에서도. 자, 이렇게 주봉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무려 54.37%.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뭐 건설주들 난리가 났었죠.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에서. 최근에 바닥에서 막 올라와주고 있어요. 막 올라와주고 있는데 주봉에서 어떻게 됩니까? 장악형 딱 뜨면서 어떻게 돼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다음 주에 3개짜리 캔들에서 일봉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봉으로 딱 설명드리면 입이 쫙 벌어져. 왜? 다음 주에 꼭 보셔야 돼요. 왜? 3개짜리 캔들 배우자마자, 예? 배우자마자, 무료 방송에서 3개짜리 캔들 벌써 해드렸거든요. 배우자마자 그 다음날 무료 채팅방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 삼성 엔지니어링 어제 샛별형 떠서 오늘 아침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상한가예요.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이 일본 기준에 샛별형 뜨고 상한가 갔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뭐 1조 이하짜리는 잘 언급드리기가 애매한데 또 제약전화 있어요. 제약전화인데 그것도 샛별형 뜨고 상한가입니다. 이런 건 다 무료 방송 오시면 다 노출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주봉 기준에서 오늘 배울 거는 뭡니까? 장악형이잖아요. 캔들 2개짜리. 그러니까 그 장악형을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상승 장악형이 떴고 매수 구간 어떻게 잡아드립니까? 요 구간인데 칠판에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편입 구간 또 손절 구간 여기. 그렇게 해서 상승은 이 바닥에서부터 편입이 됐다라고 하면 최저 바닥 대비해서 36%인데 대략적으로 28%, 29%의 수익입니다. 주간 기준에 이거를 공부를 안 하시면 되겠어요? 무조건 공부하셔가지고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죠. 칠판에 제가 매수 구간 설정하시는 방법, 손절 구간 설정하시는 방법 적어드립니다. 숨차 죽겠어요, 저도. 지금 저도 이틀밤을 새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신 없으시겠어요? 또 피곤하시고 또 뭐 시장에서 대응하시기도 어려우셨을 거고. 자,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장악형 그려드릴게요. 이쪽에 있으면 뭐예요? 이쪽에 있으면 시세 이렇게 나오니까 이쪽에 있으면 이건 잉태형이에요. 잉태형 2개짜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장악형 어디 있어야 돼? 어디 있기는 이쪽에 있어야지. 이쪽에 있어야죠. 그죠? 이렇게 있는. 그렇게 돼서 위치가 2군데입니다. 위치가. 어디 위치가 있을까요? 뭐 어디에서부터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오다가 형성되는 부분. 반전형입니다. 반전형. 돌려지는 거.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양보 하나 딱 떴는데 그 다음날 올라갔다 이렇게 때려져 내려오는 거. 이것도 반전형. 그러면 처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짜리 캔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설명을 미처 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1. 추세 지속형이 있고 그죠? 그리고 반전형이 있습니다. 추세 반전형. 그러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하락 추세 지속되는데 갖고 계실 거예요? 그거 좀 문제가 있는데. 그죠? 이거는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올라가는 종목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고점 정리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락하는 종목의 추세 돌려지는 걸 원하시는 거지 상승하는 추세 돌려지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특이한 케이스는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락하는 추세에 돌려지는 흐름 그래서 반전형만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반전형만. 추세 지속형의 경우는 의미가 별로 없고요. 실내도 3개짜리가 추세 지속형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먼저 추세 반전형의 기준을 잡아드린 겁니다. 잡아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그럼 매수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 자,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락부터 말씀드릴까? 하락부터? 그게 낫겠죠? 하락부터. 네, 얘는 좀 빨리 끝내고 얘를 중요하게, 상승 반전하는 애를 중요하게 해야 되니까. 하락 반전의 기준에서는 요 기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양봉이야. 네? 양봉이라는 건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 양봉으로 이렇게 끝났는데 얘가 여기서 음봉으로 나와가지고 시초가가 개파락이 이만큼 나와서 여기서 돌려주는 양봉이다? 그럼 뭐가 무서워요? 아무리 뭐 장하평이라고 해도 하락장하평이라고 해도 양봉인데 의미가 없죠. 여기가 양봉이고 여기 음봉의 의미가 있겠죠? 네? 그죠? 그래서 놓고 보시면 여기가 양봉인데 어떻게 됩니까? 갭상승이 나왔어요. 이만큼의 갭이 갭상승 나왔는데 뻗어 올라가질 못하고 어떻게 돼요? 밀려 떨어져 버리죠. 밀려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전날에 저점까지도 더 밀려 떨어졌다는 겁니다. 장하평의 기준이면 말 그대로 장하겠다는 거, 장하. 얘 캔들을 다 이렇게 장하고 있다는 거, 싸고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장악을 했다는 건 그 전날보다 저점이 더 낮아졌다. 고점에서는 갭상승이 나왔지만 끌어올리질 못한다. 매도 세력이 많아진다. 이거는 하락이죠. 그럼 여기까지가 시중의 설명이에요. 그럼 어디서 매도할 거예요? 어디서 매도하겠는요? 장악형의 가장 기준이 뭡니까? 윗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까지 다 감싸는 게 장악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떨어져 내려와서 여기를 뛰어넘는 순간부터 장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일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들어갈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던 거에서 갖고 있는 기준에 그렇다면 갖고 있으니까 보고 계시겠죠? 보고 계실 때 이걸 밀고 떨어져 내려온다. 정리. 두말할 것도 없어. 정리. 아깝다? 좀 남기고 싶다? 그러면은 뭐 반만 정리. 네? 봐드리는 겁니다. 반만 정리야. 근데 산거래일제 이렇게 또 나와. 네? 음봉으로 또 떨어져. 이 종가, 얘 종가 대비해서 이 종가가 또 떨어져요. 그러면 100% 정리입니다. 무조건. 그래도 안 하시겠다? 안 하시려면 그냥 갖고 계세요.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면 매도 구간이 어디라고? 반전되는 거 하락 추세에서 매도 구간 다시 보여드려요? 자, 어디?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은 요 부분에서부터는 정리라는 거예요. 이날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날이라도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진짜 이걸 돌려주는 흐름을 갖고 가시겠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절반 라인, 두 번째 라인의 절반의 캔들, 요 캔들을 돌려주는 흐름이 나올 때에만 재편입이 가는 겁니다. 이걸 못 돌리면 무조건 정리. 아시겠죠? 그러면 답 나왔네. 예? 답 나왔어. 지금 시간 없어요. 빨리 해야 돼. 끝내야 돼, 빨리. 예? 아시겠죠? 정신 바짝 챙기셔야 돼요. 요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요거. 어떻게 하기는 얘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가 음봉이나 뭐 양봉이 상관없어요. 음봉이라고 치죠. 근데 음봉이든 양봉이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났어. 양봉은 더 웃기죠. 여기서부터 여기로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작했단 말이야. 개파락이 나서 개파락이. 근데 여기서 돌렸어. 이만큼 전일 고점보다 더 높이. 여기서부터 해서 매수. 아시겠죠? 제가 복습할 때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지금 시간 없어요. 시간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려요. 여기서부터 올라갔을 때 여기서부터 매수. 이날 못 봤다. 못 보겠죠, 당연히. 그 다음 날부터는 여기서 매수. 어디까지? 손절 라인을 두 번째 봉에 몸통 절반 라인을 손절로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손절 라인은 몸통의 절반 라인, 매수가는 첫 거래일에 요 라인까지 매수, 꼬리가 달려있으면 최대폭은 꼬리까지 매수. 아시겠죠? 복습할 때 다음 주에 제대로 해드릴게요. 지금은 요 정도 놓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복습하시고 이 자료 어디서 받느냐? 말씀드렸잖아요. 815TV에 가셔서 거기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예전 자료도 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막 날아갈 겁니다. 11시부터 해서 무료 방송 진행해 드릴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원하시는 시간까지. 뭐 밤은 못 새겠습니까, 제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정만 있으시고 배우고자만 하신다면은 이렇게 쉬운 거, 단 한 가지 패턴만 가지고도 어떻게 한다? 따뜻한 수익 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뭐 정신없게 이렇게 진행이 돼 왔는데 여러분들 제발 차분하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윤정도의 Y는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정도였습니다.